어젯밤 아이 앞에서 싸우셨습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문이 닫히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가 방문 틈 사이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인형을 꼭 안은 채로. 그때 당신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일 아니야, 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왜 가장 위험한 말인지, 그리고 부부싸움 이후 30분 안에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매일 함께 살면서 육아와 살림과 직장을 병행하면서 한 번도 안 싸우는 부부는 없습니다. 싸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싸움 이후입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진 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아이의 정서 안정을 결정합니다. 같은 부부싸움을 봤어도 이후에 부모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갈등 해결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싸움 이후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아이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이 두 사람이 안전하다는 전제 위에서 세상을 탐색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건 뒤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유치원에 가도 괜찮은 건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문이 닫힙니다. 이 순간 아이의 편도체가 폭발합니다. 위험하다. 아이의 뇌는 이것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두 사람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나의 안전기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아이에게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공포입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전두엽은 꺼집니다. 아이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처리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는 이 싸움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른은 부부간의 의견 차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세에서 7세 아이는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을 발달 심리학에서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아이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싸운 건가, 내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건가 하고 자기 행동과 부모의 싸움을 연결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이는 내가 착하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울 거야 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이 짐은 아이가 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본 아이가 보내는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알아채기 어려운 신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얼어붙기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움직임이 멈추고 눈이 커지고 표정이 굳습니다. 인형을 꽉 잡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편도체가 도망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세 번째 생존 반응인 얼어붙기입니다.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조용하니까 부모는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이의 코르티솔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호, 지나치게 밝게 행동하기입니다. 부부싸움 직후에 아이가 갑자기 장난을 치거나 웃거나 엄마 아빠 나 봐봐 하고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웃기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울 거야. 어른도 불편한 상황에서 억지로 웃음을 만드는 것처럼 아이도 본능적으로 분위기를 살리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을 과잉 적응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웃고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 갑자기 달라붙기입니다. 부부싸움 이후 아이가 평소보다 엄마에게 안 떨어지려고 하거나 아빠 무릎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거나 잠잘 때 같이 자자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안전기지가 흔들렸다는 신호입니다. 아이가 이 사람이 아직 여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아이는 괜찮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이후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아무 일 아니야. 이 말은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고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아이는 방금 무서운 것을 봤습니다. 큰 소리, 화난 얼굴, 닫히는 문. 아이의 뇌는 이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 일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뇌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무서웠는데 아무 일이 아니라고. 아이가 느낀 감정과 부모의 말이 충돌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낀 게 틀린 건가? 무서운 건데 무섭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건가? 이것을 심리학에서 감정 무효화라고 합니다. 아이의 감정 인식 능력이 손상됩니다. 두 번째 실수. 아이 앞에서 한쪽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빠가 나빠서 그래.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런 거야. 싸움 이후 흥분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한쪽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둘 다 세상의 전부입니다. 한쪽이 나쁜 사람이 되면 아이는 자기의 절반이 나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지? 라는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 짐은 아이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짐입니다. 세 번째 실수.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고 부모가 각자 방에 들어가고 아무 설명 없이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겠지. 하지만 아이는 잊지 않습니다. 아이의 해마는 그날 밤의 큰 소리, 화난 얼굴, 닫힌 문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없으면 아이는 자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해석은 내 탓입니다. 설명이 없는 공백을 아이는 자책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 이후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하는 3단계 수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싸움이 끝난 뒤 30분 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뇌는 공포 기억을 더 단단하게 저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 아이에게 돌아가기. 싸움이 끝나고 부모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세요. 아이가 거실에 있다면 아이 옆에 앉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부모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엄마만 가거나 아빠만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둘이 함께 아이 앞에 앉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흔들린 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우리는 아직 괜찮아라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아이 앞에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세요. 바로 말을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편도체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설명하기.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까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이야기했지. 그거 봤구나. 먼저 아이가 본 것을 인정해줍니다. 없던 일로 만들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생각이 달라서 화가 났었어. 어른들도 가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져. 싸움의 이유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싸움 내용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이 달랐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내 때문이 아니야. 이건 엄마 아빠 사이의 일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 한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자기 탓 회로를 끊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어깨에서 짐이 하나 내려옵니다. 세 번째 단계. 화해 장면을 보여주기. 이것이 가장 많은 부모가 빠뜨리는 단계입니다. 아이는 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해하는 장면은 보지 못합니다. 부모가 각자 방에서 풀거나 아이가 잠든 뒤에 화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기억에는 싸움만 남고 해결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화에서 갈등만 보여주고 결말을 안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엄마가 아빠에게 또는 아빠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미안했어.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컸지. 나도 미안해. 우리 이야기 다시 하자. 그리고 손을 잡거나 가볍게 안거나 토닥이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아이의 뇌에 저장됩니다. 엄마 아빠가 싸워도 다시 괜찮아진다. 화가 나도 풀 수 있다. 갈등이 있어도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갈등 해결 모델입니다.
사실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싸운 뒤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 뒤에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아이는 이것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이제 상황별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 옆에 앉아서 안아주세요. 무서웠구나. 이 한마디를 먼저 하세요. 설명은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나서 합니다. 울고 있는 중에는 설명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안아주고 울음이 잦아들면 내 때문이 아니야를 말해주세요.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조용할 때, 이 경우가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아이 옆에 가서 같이 앉으세요. 바로 질문하지 마세요. 1분 정도 그냥 같이 있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아까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이야기한 거 들었지? 하고 먼저 꺼내주세요. 아이가 꺼내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말해야 아이가 말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느낍니다. 아이가 갑자기 밝게 행동할 때 아이가 장난을 치고 웃고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때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의 과잉 적응을 알아채 주세요. 아이를 안아주고 지금 장난치고 싶은 거구나. 근데 혹시 아까 엄마 아빠 싸운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그랬어? 하고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내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아이 앞에서 싸웠으니까 나쁜 부모라고 자책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운 뒤에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부싸움보다 무서운 건 싸움 이후의 침묵입니다. 30분 안에 아이에게 돌아가세요. 내 때문이 아니야 한마디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만약 아이 앞에서 목소리가 커졌다면 싸움이 끝난 뒤에 아이 방 문을 열어보세요. 옆에 앉아서 아까 무서웠지?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 때문이 아니야를 붙여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뇌에서 무너진 안전기지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증명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연필 한 자루로 그려봅니다. 생각 스케치